여기 계신 우리 한금선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죠. 이 필립 퍼키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한금선 선생님하고 이제 교류하시면서 딱 오자마자 에스키모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항상 에스키모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실 만큼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각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고 늘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랑 통화하실 때 늘 에스키모의 안무를 묻고 이제 그런 분이시고 또 선생님의 작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그 말들, 생각들을 너무 사랑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초대를 했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한승원 선생님은 지금 광명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또 사진강의 노트의 또 열렬한 독자이시고 저희가 사실 책을 많이 선생님 책을 냈는데 낼 때마다 항상 저한테 오탈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갖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엔 특별히 노탄을 낼 때 교정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교정도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좋은 생각들을 항상 이렇게 나눠주시고 해서 선생님을 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고 이제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정현 선생님은 필립 퍼키 선생님의 제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그 관중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드는 정말 절절한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불렀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박지연 우리 선생님은 그 안목에서 우리 오랫동안 제가 책을 처음 2009년도에 첫 책을 냈는데 그때부터 이 노탄을 만들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 책을 제작하고 선생님 책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책이 나올 때마다 특히 사진집이 나올 때마다 그 사진집을 보면서 자기한테 떠오르는 그런 음악들을 편집해가지고 음반으로 만들어서 필립 선생님한테 들으시라고 보내고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또 그런 그 음악으로의 어떤 교감을 오랫동안 또 지속해 오신 분이고 뭐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특별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필립 선생님이 또 제자십니다. 제자시고 최영원 선생님인데 지금 이제 그 가구사진 스튜디오 키프라는 가구사진 스튜디오를 아주 크게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상업사진 쪽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시지만 남다른 또 아주 독특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좀 각별한 생각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들으시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것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금 선생님 아니요 가나다라서 놀래라. 가나다라서 선생님 가면서 이거 김씨? 없잖아. 김씨 없지. 그 다음에 근데 좋은 시작일 것 같아요. 네, 모든 책을 다 함께. 그러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네. 별로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서로는 원래 안 네. 중요해요. 네, 필립 퍼키스를 제가 알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005년 3월에 처음 책이 나왔죠. 사진가의 노트. 내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이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초반이고 박태 선생이 처음으로 나한테 첫 권을 사인해서 줬어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거를 서점에 나왔을 때 당시 제가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딱히 뭐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취업을 해야 될까 뭐 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알바를 하나 하자 그래서 그때 분당의 어디 끝에 오리역 근처에서 좀 모델하우스에서 좀 잡일하는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집이 제가 수유리에 그때 살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복 5시간 정도 걸렸고 이제 퇴근하고 오면 이제 항상 종로에서 내리니까 서점에 꼭 이제 들려서 갔는데 영풍문고에서 이제 가가지고 사진 코너를 이제 늘 가듯이 갔는데 안 보이던 책이 이제 보였어요. 사진 지금도 별로 사진 코너에 서점은 별로 없는데 그때는 더 없어서 진짜 뭐 1년 동안 가도 늘 똑같은 책들만 이렇게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눈에 띄어서 그냥 쭉 훑어보자마자 그냥 예사롭지 않은 책이다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출퇴근하면서 그 책을 이제 버스에서 다
읽었어요. 편하게 해. 이렇게 하면은 못해. 그냥 편하게 해. 아, 좀 가볍게. 아니, 옛날에 좀 회사 예.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딱히 사진 스승이라고 스승도 없었고 뭐 동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좀 답답하던 시기였어요. 예. 특히나 이제 뭐 저도 뭐 제가 찍는 사진도 거리에서 그냥 35mm 카메라 들고 이제 찍는데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보여줘도 뭐 반응이 뭐 똑같았어요. 그냥 이건 좋고 이거는 별로고 이런 사진은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카메라 포맷을 좀 키워봐라 이런 얘기들만 들었는데 그 아무런 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예, 어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던 그런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이제 글로 이제 보여진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요. 저 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많이 써왔는데 나중에 네, 얘기해야지. 네, 한번 갔다가 해. 네. 아니 그래요. 네. 편하게 얘기하면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전혀 생각이 잘 안 나서 예.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책들을 보면서 이제 필립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텔러니우스 멍크와 레스터 용의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계속 책을 봤거든요. 그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떤 매체나 시공간을 넘어서 그들 간의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 그런 동지가 느껴졌고요. 예. 그 필립 선생님은 사진을 하시지만 그 여러 예술 분야에 좀 굉장한 안목과 취향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책에도 보면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언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사진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고요. 특히 재즈를 음악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필립 선생님이 그 나이가 그 35년생이니까 한 그 50년대 중반쯤 이제 재즈가 가장 미국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그 클럽에 가서 그 공연들을 다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탄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제목을 미스테리오소라고 그게 이제 멍크의 그 대표곡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고 자기 작업이나 인생에 아주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진하고 음악은 가장 직접적인
시각적인 매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도 우리가 보자마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음악도 듣자마자 어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두 매체는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박지현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선생님이랑 호칭을 다 쓰겠습니다. 근데 박지현 선생님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저는 저 박지현 그 선생님을 보면서 늘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을 듣는 것과 사진을 보는 것이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을 늘 저한테 이렇게 실제로 보여줬던 정말 동료였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탄이 정말 그 마지막 부분이 그 텔레뉴스 멍크의 그 연주를 실제로 보았던 그 경험에 대해서 쓰셨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말 시공간을 아우르는 어떤 그 연대와 교류와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얘기들을 담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 채용 우리 뭐, 채용 나라고? 선생님. 네, 네.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사진 얘기를 할 게 아니어가지고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예, 왔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뭐 어찌됐든 난 몰라 뒤에는 친구 못 주겠어요. 일단 박태 선생은 저하고 되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후배고요. 94년도나 94년도에 후배 제가 대학 사진반 서강대 사진반이었는데 저도 제 후배였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하고 둘이 사진 유학을 가면서 후배 3놈을 끌고 같이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저기 뉴욕에 흩뿌려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로 30년인가? 30년 됐나요? 그리고 5명이 떠나고 둘이 돌아왔습니다. 박태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 돌아왔고 뭐 아시다시피 사진가로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의 그쵸? 네, 피 터지게 살아야 돼요. 저는 아들 둘에 와이프에 뭐 이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더 이상 작업을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쪽으로 돌았고요. 우리 박태 선생은 끝까지 우리의 그 위대한 스승님이었던 필립의 그 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뭐냐 해서 출판사를 연 겁니다. 그리고 같이 초창기에는 맞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같이 강의 다니고 정말 피 터지게 살았죠. 뭐 전국에 다 돌아다녔어요. 뭐 전국대, 건국대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게 20년이 됐네요. 이게 처음 나왔던 책이고 이 책 내기 위해 가지고 뭐 타임스페이스니 5만 출판사 다 돌아다니면서 다 노크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다 눈빛에서 마침내 내가 이게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진책에서 거의 대박이 났었죠. 그 당시에 이제 신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큰 원동력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필립 책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이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되게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필립한테 한 학기 수업을 받았어요. 제가 선생님이란 말을 뺄게요. 왜냐면 필립은 그러면은 약간 이래요. 친구고 동등한 어떤 아티스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스승이고 뭘 가르친다 이런 느낌들 별로 안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딱 한 학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학기가 제 인생에서 사진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은 다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탄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가로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각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찍기 시작하고 좋아서 찍고 뭐 좋고 하지만 각성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내가 현재 찍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서 그게 왔던 게 31살 때입니다. 프렛에 한 학기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되게 중요한 선생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필립 박사입니다. 또 한 분이 노탄한테 좀 언급이 되는데 알란 크로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만난 거냐면은 박태 선생님이 저를 막 엄청 끌고 가다시피 그 프렛에 끌고 간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대학원에 붙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한 학기라도 들어보자. 이건 무슨
약간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렇게 말씀을 쭉 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내 속이 다 이렇게 다 까발려지는 듯한 느낌들. 약간 깜짝 놀랐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알란 크로츠라는 분의 포토크리티시즘 수업을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특징이 유태인이에요. 한 분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아티스틱하고 주관성이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분이고, 이 알란 크로츠라는 분은 첫 시간 딱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 못하는 사람 자기 F 주기 정말 괴로우니까 제발 나가래요. 수업 다 드롭시키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제대로 쓸 자신은 없지만 아예 듣지도 말라요. 자기 그래서 유학생이고 뭐고 다 이해하는데 유학생들 내가 영어에 자신 없으면은 듣지 말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토크리티시즘은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글로 쓰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 유학생이고 영어 잘 못한다는 거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익스큐즈 전혀 없으니까 아예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때도 영어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쓰고 그 학교마다 튜터링 제도가 있어요. 유학생들 위해 가지고 영어 이렇게 고쳐주는 리포트 같은 거 쓰면 고쳐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 튜터링한테 가가지고 튜터링 해가지고 조금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갖고 갖고 가면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생각을 하다가 일단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와, 제가 2과목을 들었었는데, 세 과목이다 한 과목은 제꼈고 2과목을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 미친 듯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프린트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고 글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이 사진이 저한테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왔었어요. 진짜 꽝 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에 대한 100% 확신은 없어. 그럴듯한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필립이 이제 첫 시간에 막 뷰티풀 뭐 원더풀 막 그분 항상 뭐 계속 하라고. 근데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책도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좀 딱 집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들이. 그래서 제가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젠 아츠의 천재성은 그가 어디에 카메라를 놓아야 할지 정확히 꿰뚫었다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읽을 때는 오케이인데 내가 사진가로서 아츠처럼 누군가를 찍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야지 이 완벽한 느낌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필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란 크로츠는 그게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심리적 거리, 실제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 왜 그 위치에 서야 되는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모든 걸 글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내 사진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사진에 대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과제가 그거거든요. 자기 사진에 대해서 포토크리티시즘 하는 건데, 한 분은 계속 사진을 이제 일깨워 주시고 계속 이 진짜 영감을 던지고 계속 이렇게 붙들어 주고, 한 분은 계속 내 사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쳐다보게 만들고,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죠. 부대치더니 어느 날 이렇게 탁 깨달았어요. 아, 됐다. 저는 그 다음에는 딱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확인하는 게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사진이 좋고 그리고의 어떤 문제들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사진이 계속 맴돌고 있다라면은, 현재 내가 찍고 있는 사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다라면은 자기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글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어요. 글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노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이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뭐 사진 이야기 한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만약 간접 경험한다라면 이 이상의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과 조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부닥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크게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열심히 살아라.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최영호 선생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일화가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얘기의 전 단계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학기를 다니시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로 전과가 아니라 전학을 가시는데 거기는 이제 전액 장학금을 또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불안하니까 선생님한테 보이잖아요. 좀 골라달라고. 그랬더니 필립 퍼키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최영 선생님 딱 보시면서 아니야, 그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약간 다른 게. 다른데 예. 어쨌든 살짝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예. 보시면서 너 이걸 왜 나한테 부탁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너는 이미 독자적으로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네 작업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골라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가 이 부분과 좀 맥락이 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고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정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서 저는 재판입니다. 약간 혹시 첫 번째 오셨던 분들은 약간 좀 단물이 빠진 듯한 저를 왜냐면 그때 영어를 다 쏟아부었는데 언니가 남은 영어까지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다 한번 쏟아부어 보도록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아까 정은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던 게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궁성이 빠져서 몽크의 미스테리오스를 틀어놓고 선생님이 항상 들으시는 음악이니까 나에게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기를 기다려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어.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안개 속에 잠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미스테리가 계속 미스테리를 몰고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빠졌던 선생님 사진을 생각하면서 그 노탄 사진을 보면서 빠졌던 미스테리 몇 개를 나눠드리면서 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모르니까 같이 그 미스테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빠졌던 미스테리 몇 개를 소개하는 걸로 저는 대신 하도록 할게요. 대신 저는 좀 친절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힌트는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제 버전의 힌트입니다. 정답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노탄 사진들을 보면서 필립 선생님하고 언젠가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산책을 하다가 잠깐 앉았을 때 나눴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렵다고 투덜투덜 대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사진 찍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카메라를 메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뭔가 사진 찍을 만한 거리가 있는 뭐가 있을지를 찾아다니다가 그걸 발견하면 그걸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가만히 있었지.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메고 나와서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찾아다니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있다 그럼 카메라 들고 찍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랍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필립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랑 어떤 것이 다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그런 건 사진 찍는 게 아니야 이러고 끝입니다. 저를 이제 도탄에 빠뜨리시고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찍는 게 아닌가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그 이후로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계속 저한테 궁금증으로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느 날은 어렴풋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다시 뭔 소리야 싶은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게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 노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 얘기셨나 보다 하는 게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말하는 사진 찍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였나 봐 하는 느낌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노탄 사진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왜 그거에 대한 약간 답처럼 어떤 사람은 느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의미에서 미스테리를 하나 던져드리는 거고요. 힌트는 노탄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스테리를 더 던져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노탄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작가가 한 명이 생각났어요. 조지오 모란디라는 화가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인데 이 조지오 모란디의 말년 그림들이 떠올랐어요. 이 분은 평생 병하고 그릇 몇 개가 있는 정물 그림을 평생 그렸었는데 평생을 그렸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갈수록 말년이 갈수록 이 형태가 점점 사라져갔어요. 병하고 그릇이. 처음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병과 그릇들의 형태가 말년이 될수록 점점 그 형태가 사라져서 나중 거의 마지막에 그린 거는 이게 병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림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란디가 죽기 전에 아, 이제서야 겨우 알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필립 선생님의 사진, 이 노탄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좀 그 조지오 모란디의 말년 그림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저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년에 알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제 좀 알 것 같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궁금하잖아요. 말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모란디가 그걸 말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는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필립 선생님의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필립 퍼키스의 사진이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이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필립 선생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룹을 만드셔서 필립 선생님의 사진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라는 거를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립 선생님한테 메일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의 사진이 도대체 뭐에 대한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친절해서 힌트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그 사람들한테 제안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로 떠나는 상자 속에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마지막 글을 읽어보라고 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다로 떠나는 마지막 상자 속에서의 마지막 글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생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마지막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감 목록, 목적을 품고 뜻깊게 떠돌기, 대각선과 가장자리, 골조를 찍은 세 장의 사진들, 덜하기,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다. 어둠은 더 드러낸다. 염원을. 이겁니다. 이 글을 필립 선생님의 사진이 뭐에 대한 것인지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이 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답인데 답이 아닌 듯 질문인 듯 답 같은 그런 답을 해주신 거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제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국립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달 항아리를 10분 동안 바라보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써보라고 한번 권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지성을 사용해 보도록 해주어라 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이 통할 거는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술은 전기세 내는 거하고는 다르다. 네 안에 있는 다른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곧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 안에 있는 지성 중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렵다거나 난해하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이해한 것 같은 그 부분을 말로 설명하려다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진 강의 노트에도 나와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그래서 이 목소리 없이 언어가 배제된 목소리를 듣는 것, 그다음에 음악의 선율만 듣는 것, 도자기를 보는 것, 추상화를 보는 것, 그것의 현존, 그것의 무게, 그것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경이로움, 사실 그 자체의 신비라는 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필립 선생님의 답입니다. 또 하나의 저희들에게는 미스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말로 할 수 없고 또 누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어떤 답을 자기 작품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은 그거를 찾아내서 언어로 표현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을 이해한 것 같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미스테리 속에 던져져 있고 언어로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거기 안에 있는 게 맞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테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또 던져드리면서 토스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느꼈던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차피 제가 이해한 만큼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필립 선생님의 사진의 모든 미스테리에 대한 힌트는 안목 출판사에서 나왔었던 첫 번째 선생님의 사진집 제목인 인간의 슬픔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필립 선생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앉아서 둘이 남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쟤 싫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나 제가 뭐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 입은 이야기 하고 그 다음으로 결국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냐면 서로의 슬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진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서로의 슬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사진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요. 필립 선생님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슬픔은 절망이나 우울이나 뭐 불행함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긍정적인 거에 가까워요. 슬픔을 저희들한테 슬픔을 불러일으킨 거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남게 된 슬픔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의 어떤 결과물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슬픔에 대해서 선생님의 사진이 저한테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필립 선생님 사진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곳, 다른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경험으로는 건드려지지 않는 곳이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필립 선생님 사진으로는. 그리고 대체로 거기엔 항상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낸 힌트이고요. 여러분들도 미스테리와 함께 저처럼 저만의 자신만의 버전의 힌트들을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감동의 엉터리에 빠뜨리게 해줘서 사실 저는 우리 이정현 선생님의 그 필립 퍼키 선생님의 사진 강의 노트에 대한 강의를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니까 너무 오늘 그렇게 진기한 기억들을 많이 나눠주셨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 그 바다로 떠난 상자 속에서의 그 마지막 장을 제가 번역을 할 때 저도 너무 미국 속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니까 선생님한테 여쭸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왜 이렇게 이 나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사람들 분명히 이것만 보면 잘 모를 텐데 내가 지금 들었던 거를 다 이렇게 서술을 해가지고 그때도 저는 녹음을 했었으니까
다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옮겨서 에필로그로 만들어서 같이 끼워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들었어 실제로 또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그 제 동료였던 박재현한테 보여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의 의도대로 시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이렇게 던져주는 게 맞지,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 이거는 이 책의 그것과 이거는 배반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고 납득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박지현 동료의 그 직관을 제가 따라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인쇄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미스테리 그 독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례를 할게요. 그냥 한승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찬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금 마지막 문구, 그 문구가 좀 시적이고 좀 던져지는 것 같은데 그 문구를 혹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이 문구가 사실은 노탄과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탄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나왔을 때 드디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진집에서 이제 노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문구와 그 다음에 항아리 얘기가 있는데 항아리의 이야기가 제가 필립 퍼키스 선생님을 사진을 보게 만든 그 이야기하고 좀 통합니다. 필립 퍼키스 선생님의 사진을 먼저 접하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갈색 책으로 된 저 책이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고 한참을 사진을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책은 그냥 있어 왔는데 어느 날 텍스트를 보고 거기에 어떤 문구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미스테리라고 끝자락에 나오지만 영상으로 제작된 것도 있는데요. 그 지점은 제가 기억을 하고 싶어서 20분 49초에 나와요. 근데 20분 49초에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다가 거기까지 지금 떠오르긴 한 건데요. 성은 올슨이에요. 혹시 네네. 찰스 올슨의 인간계를 얘기하면서 우리 언어가 언어 때문이죠. 언어가 대상에 대해서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 대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언어 밖의 세상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언어를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필립 퍼키스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필립 퍼키스와의 대화, 그 인간의 슬픔의 서문도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도 또 다른 예로 나옵니다. 그것도 좀 이름이 뭐 장모라는 예술가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런 얘기로 또 그 설명을 던져요. 뭐 식물이 원예학을 토론할 가능성보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적다. 제가 정확히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 얘기로 또 한 번 이 작가의 사진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타는 그 이전부터 좀 느끼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하는데 어떤 좀 힘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더 힘을 받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박태희 작가님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커지게 됐고 그래서 블로그를 살펴보고 블로그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페터 한트케의 이름 없는 집짐승 어느 작가의 오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또 벗어나 있는데 이름을 짓지 않은 이유도 들어왔어요. 페터 한트케가 이름 없는 집짐승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또 다른 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목을 붙이지 않았던 자기 작품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던 마크 로스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 또 사진을 하면 한 번씩들 다 보게 되는 비평가인데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했던 롤랑 바르트 언어를 벗어나서 세상을 탐색할 것을 얘기해주는 필립 퍼키스 선생님까지 쭉 이어지면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20분 49초 이후에 필립 선생님의 해석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컵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씀해 주신 항아리와 저는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마지막 문구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네네. 네. 필립 선생 저한테 있어서 필립 선생님의 사진은 다른 경험으로는 건드려지지 않는 곳이 건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거기에는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거기 아니에요? 책의 책의 마지막 그 필립 제가 선생님 기억할 수 마지막. 없어서. 네. 바다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 목록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마감 목록 목적을 품고 뜻깊게 떠돌기 대각선과 가장자리 골조를 찍은 세 장의 사진들 덜하기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다 어둠은 더 드러낸다 염원을 이 문구가 저는 노탄이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이어서 해봤습니다. 노탄은 농담이잖아요. 그래서 짙음과 어둠 근데 그거에 일본식 발음일 텐데 로탄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고 들었고요. 짙음과 어둠 그 노탄 그 디자인 개념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을 보면 그냥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언어로 한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 세상 속에서의 조화라고 한다면 흙이 한 발 양보하고 백이 또 한 발 양보해서 회색 지대가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 책에 노탄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흙이 백보다 중요하지도 않고 백이 흙보다 더 도드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필립 버키스 선생님의 사진을 그 다음부터 쭉 보면서 아까 슬픔도 말씀하셨지만 슬픔이라는 게 먼저 내 안에서 튀어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필립 퍼키스 선생님은 내면의 무언가를 외부의 뭐가 됐든 어떤 것과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튀어오른 내면과 만나는 그 순간 사진을 찍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세계는 사실은 가상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이곳으로 오면서 시위도 하고 이 현실이 제가 가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것과 너무나 괴리가 있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현실이고 제 안에 있는 무언가는 가상인데 이것과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고 좀 충돌되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필립 퍼키스와의 대화에 보면은 그 막스 코즐로프라는 사람이 고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밀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필립 퍼키스 선생님의 사진은 고립된 무언가를 찾아서 내 내면의 튀어오름과 만났을 때 퓨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영상에서 퓨 하고 찍는 것 같아요. 고립이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진 그냥 공부할 때 패턴 찍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질감도 찍어보고 색감을 찍어보기도 하고 패턴도 찍어봐요. 그런데 그 패턴 중에서 어느 하나가 패턴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담으면 그게 마치 주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사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의 패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 죽고 자연도 다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나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든 생각은 필립 선생님은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힘드셨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어떤 깨진 패턴을 찾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된 세상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 세상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깨진 패턴을 찾기 시작하려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 현존하는 합리적인 세상에서 맞지 않는 어떤 포인트가 하고 나타나면 근데 그 순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내 내면에 깊숙이 있었던 그 무언가가 슬픔이 됐건 뭐가 됐건 이 내 안에 있는 그 사이버 세상의 또 다른 세계가 튀어 올라왔을 때 맞아떨어지면 그걸 사진으로 남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도 결코 그냥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구도도 생각하고 뭘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이 노탄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도 더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훑어보면 주인공이다 싶으면 그 주인공은 굉장히 작았고 얘가 주인공인가? 크네? 싶으면 걔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담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스 코즐로프는 밀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그 단어도 내 안에 뭔가와 이 비현실적인 이것과 이 세상과의 만남은 노탄이 얘기하듯이 회색지대로 섞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밀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내 안의 것과 이 현실 세상은 이 세상에 분명히 공존은 합니다. 하지만 관측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현상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관측하면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꼭 양자 중첩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노탄이라는 마지막 책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힌트를 좀 던져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환 선생님의 기부 사유를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이야기셨던 최종 마무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 다 까먹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좀 어떻게 중간이나 뒤에 섞이면 가나다라스라고 제가 조금 아까 했어야 되는데 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필립 선생님 사진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어려운 건 딱 하나였어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삶에서 머무는 훈련이 너무 안 된 물리적 경험의 시간을 살았더라고요. 박박수. 뭔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발견하지 않으면 그 작품 앞에서 머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갤러리에 딱 들어가면 코너 끝에 쓰면 사실은 작품이 이제 지금 여기 걸린 건 좀 작아서 그런데 한때는 막 엄청나게 사진 작품들이 컸잖아요. 그래서 코너의 갤러리에 딱 들어가면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구석에 딱 쓰면 한 번에 다 보여요. 그러면 그냥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갤러리 관장도 있고 큐레이터도 있으니까 어디선가 잠깐 써서 한 3분 정도 머무르는 그런 액션을 취했었는데, 도대체 뭔가 앞에서 머무르는 게 무엇인가, 뭐 다랑아리 얘기도 했지만 필립 선생님의 모든 책과 모든 작품집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 책을 말씀드릴 건데 이 책에서도 나와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오늘 반이라는 곳에 갔다. 반은 뭐냐면 이제 구지프라는 정신 지도자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의 사상을 함께 공부는 아니고 공유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언어의 부재를 갈구하면서 그걸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 사진을 비평하는 사진을 찍어요. 예술을 비평하는 예술을 해요. 그것처럼 이 구지프의 사상도 말을 시작을 하면 그게 모순이에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오늘 반에 갔다. 근데 가서 그날 선생님이 뭐를 하셨냐면 춤을 추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쉬운 예로 인도의 그 어떤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과 정신세계의 주파를 낮추는, 아니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신 사진일 텐데 터키의 남자 모형수들이 하얀 모자를 쓰고 뱅글뱅글 돌고 그 위에서 찍으면 하얀 모자만 나오고 치마는 뱅글뱅글 도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 또한 약간 그런 무브먼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날 그런 행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의 무브먼트는 예술의 모든 걸 갖추었어. 근데 개인적인 표현의 욕구만 빠졌지.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개인적 표현의 욕구는 뭐고 예술의 모든 요소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했던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개인의 표현 욕구, 이게 무엇일까? 여태까지 얘기하셨던 그것이 바로 언어이고 의도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는 언어라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는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쓰세요.
이것은 마치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만들어진 한국의 도자기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 서양인들이 숫자에 정확한 걸 보면 너무 놀라운데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저 되게 황당한데 서양인들은 많이 알고 살더라고요. 그것처럼 12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도자기는 익명의 도자기들이죠. 그 다음 문장에서 필립 선생님이 그렇게 쓰세요. 내 사진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한 장의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에요.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게 하나의 함정일까? 아니면 나의 물리적 경험의 소산일까? 라는 문장을 쓰세요. 함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의 물리적 시간은 나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거예요. 자, 나에 의해서 의도된 거다. 그러면 이 작품은 내 건가? 내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함정의 덫이 있는 건가? 라는 말로 그날의 편지가 마무리되는 글이 바로 이 책에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필립 선생님과의 인연은 술자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딱 좋아하는 스승이 딱 3명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저의 직접적인 암시 선생님이기도 하고 저의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티안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필립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일본 오키나와에 계신 히가 선생님이세요. 히가 선생님은 정말 실천하는 사진가세요.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나 선생님으로만 계실 것 같고, 필립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가 선생님이나 필립 선생님 두 분 다 제가 사실은 소주 때문에 친해진 사이고요. 그때 필립 선생님이 통풍이 있으셔가지고 술을 마시면 안 돼갖고 그때 태희 쌤이 막 되게 싫어했어요. 저랑 만나는 거. 저만 만나면 소주를 드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삶을 산 거잖아요. 언제나 내 앞에 있을 것만 같아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3분이 계신데, 요번에 이제 그런 선생님의 제자가 옛날에는 되게 박태희 씨가 부러웠었어요. 박태희 선생님. 근데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제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이 수많은 책을 만들면서 도대체 무슨 업을 풀고 계신 건지 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술을 마시다가 제가 책값을 듣고 좀 경악을 했어요. 28,000원. 저도 책을 좀 만들어 봐서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액수다. 그랬더니 필립 선생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 돈이 좀 시드머니가 남아야 또 책을 만들지. 독자들한테 선물을 하겠대. 그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공짜로 주던가. 꼴라 얼마를 받으면서 또 선물이래. 이게 아닌데. 제가 그러면 제작비라도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창고비도 들면 안 되고 유통비가 들면 안 된다. 우리 3달 안에 다 팔자. 그때도 또 제가 취했죠.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안 해요. 잘. 제 전시 때 작가에 대화도 안 해요. 근데 그날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내가 뭐든지 할게 해갖고 오늘 걸려들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대단해요. 필립 선생님과의 사연과 박태희 선생님과의 사연이 저는 꼴랑 술자리 3번인데. 그래서 또 집에 책을 찾아보니까 저는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몇 권 없더라고요. 책도.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독자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심해지지가 않고 요 정도인 거예요. 안 올 핑계도 제가 못 찾고. 제가 요즘 떡볶이집에서 일하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이래요. 그래갖고 떡볶이집도 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일을 마치고 시간이 넉넉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햇살이 아주 가득 들어차는 곳인데요.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잡았어요. 이 책은 얼마나 오만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진이 딱 한 장이에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태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뒤에 있는 이 부록 같은 건 뭐냐? 누가 고른 거냐?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뒤가. 그랬더니 뭘로요? 이렇게 문자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매력적이라 이 책이 좋았어요. 감히 저런 목만한 똥덩어리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두 사람이나 되는 사진가와 두 사람이나 되는 교육자가 달랑 사진 한 장으로 주고받은 편지로 아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매력이 깨질까봐 책을 보는 것 자체도 좀 두려웠어요. 그 기획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거였어서. 그래서 아 이번에는 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이 책이 사진 한 장을 넣고 필립 선생님 본인의 사진을 넣고 본인의 사진을 20날을 매일매일 한 장의 편지로 작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필립 선생님은 온전함과 비유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에서 화병이 사라지는 날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정말 두텁게 걸어오셨다라는 생각이 앞에 패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많이 진하게 전해져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열고 제일 먼저 이제 생각되었던 것은 왜 이런 기획을 했을까? 이 기획을 하신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대명사를 못 외워서 다 이렇게 써왔는데 근데 요즘에 제 글씨도 제가 잘 못 읽겠더라고요. 아, O.M. 버틀러. 그분도 알고 보니까 사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신 분인데 근데 좀 의문이 들었어요. O.M. 버틀러가 20개의 봉투에 20장의 백지를 한 장씩 적어 넣어서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O.M. 버틀러 자신의 주소를 적어서 필립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을 정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 사진에 대한 편지를 보내다오 해서 만든 게 이 책이에요. 기획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리얼라이즈 될까 상상했을 때는 조금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획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결국에는 말짱 꽝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극단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기획이었거든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 책도 없고 이 희귀템이라는 게 이제 네. 희귀템. 네. 끝나고 격려 미칠까요? 자, 이 사진인데 이제 나중에 한번 나와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을 보면 이 사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의 편지가 계속 나오고 이 사진이 계속 나와요. 이 사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사진들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필립 선생님의 20통의 글이 이어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읽는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금선은 저 책을 저렇게 읽었구나 라는 그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책이 여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번지지 않는 펜. 근데 이게 아트 용지라 잘 필기구를 선택하셔서 저는 이 책의 여백을 선생님들이 채우는 경험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편지까지 제가 어떻게 이 사진, 이 글들을 읽었는지를 부끄럽지만 이거는 그냥 제 단상이고,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좋아하는 게 바뀌고, 저는 사진을 폴더를 따로 안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감해달라고 연락 오면 저는 날것같이 로우 파일 폴더를 처음부터 다 다시 봐요. 제가 변덕이 심해서 오늘은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른 사진이 또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은 제가 연필로 썼고, 아마 다음 달에 이 책을 또다시 읽게 된다면 제가 여행을 좀 길게 떠날 건데 가지고 갈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뭐 다른 펜으로 또 제 감상을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괜찮다고 하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웬 버틀러 조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20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왜 20날이지? 왜 불어 봉투에 우표까지 붙여서 주소를 줬고 완벽한 회신을 위해 장치를 다 하고 빈 종이를 넣었지? 왜 그랬을까? 아, 오해는 필립과 함께 사진을 같이 찍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게 전체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건 글도 아니고 찍혀진 인쇄물이 아니라 이 행위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침에 카메라를 메고 나가서 오호 전설이 참새 건져스 하고 찍는 게 사진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행위가 사진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오해는 어쩌면 필립을 짝사랑했을 거야. 요런 덫을 던져서 회신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같이 한번 찍고 싶었구나. 그래서 어쩌면 꼭 아날로그 필름 작업을 하듯이 필립이 오늘 쓴 글을 봉투에 넣어버리면 우리가 현상이 되어서 인화가 되기까지 사실 뭘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찍은 행위에 만족을 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것처럼 필름으로 찍고 현상하고 인화되고 이 과정까지 이 굉장히 고도의 작전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냥 여백이 많죠, 책이.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 필립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다행히 또 선생님이 편지를 되게 짧게 썼어요. 이렇게 짧게. 그리고 책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내 안에 무엇이 이 일을 숙제처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내 마음 같아서 지금 읽었고요. 이 첫날에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저도 이 사진을 뚫어지게 봤더니 딱 두 개가 보였어요. 웅크린 그 위에 강아지인지 수달인지 헷갈리는 짐승 한 마리와 날아가는 막대기였어요. 저 그게 딱 두 개가 보였는데 지금 필립 선생님은 20일 동안 자기 사진을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사해서 만든 암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맨날 보시는 거예요. 본인 사진. 개와 막대기는 둘 다 얼어붙어 있다. 하나는 본능에 의해서, 하나는 사진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것처럼 사진이 이렇게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나는 본능에 의해서고 이거는 유튜브 환경적인 걸로 해서 얼어붙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사진이기 때문에 얼레만 둘 수 있는 거. 와, 나 이제 그만하래요.
저도 되게 이제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강아지였어요. 걔는 본능에 의해서 멈추었어요. 근데 날아가는 막대기는 사진에 의해서 멈췄어요. 걔는 완벽한 공간 안의 주인이 됐고 날아가는 막대기는 완벽한 시간을 설정해줘 버렸다라는. 제가 또 최근에 박태희 선생님 덕분에 좋아하게 된 사진들이 완벽한 장소, 완벽한 시간인데, 그래서 첫 페이지의 첫 편지에서 제멋대로 이제 저는 저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시작은 순간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이게 찰나고 점도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한다.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막대기를 던졌다. 아이, 결국에는 내가 혼자 있던 게 아니라는 게 들켰네. 라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게 사진을 놓고 이제 다른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 빠르게 해석하지 말아라. 너무 빠르게 인문학을 작동시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인도 속는 거죠. 근데 외로움이, 고독의 순간, 몰입의 순간을 이렇게 딱 사진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 둘 셋 할 때 던져. 어쩌면 날 것 같은 걸로 첫 페이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첫날의 일기였고요. 둘째 날의 일기를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생님의 편지보다 제 해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 설명이 더 구구해지고, 근데 그냥 이그젬플로 또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년 동안 나는 형식과 이야기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며 바로 그 자리에 예술이 살고 있다고 확신했었다. 어떤 의구심들이 엄습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리라.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베게트, 사무엘 베게트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노모와 어바웃의 해석은 이런 건가 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네. 저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썼어요.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넘어간다는 게. 여기서 저는 사실은 되게 두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서 그냥 한 3일을 얼어붙어 버렸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형식과 이야기, 이거는 많은 사진가들의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도 그랬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마도 내가 강의를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에서 선생님의 시력이 멀리 떠나기 시작할 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여기는요, 이 사진들은 형식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선생님의 인간의 슬픔이나 멕시코나 다른 사진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존재가 전체를 확대시키거나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큰 존재가 사라지면서 빈 공간이 보이거나 기가 막히게 형식과 이야기의 절묘함이 한순간 안에 녹아들어간 게 필립 선생님의 사진이었는데, 평면이 아니라 많은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2차원적인 얄팍한 종이에 깊이감을 주고, 근데 그것은 바로 형식과 이야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어느 것도 앞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에서 저는 나온 선생님의
지독히 조용하면서도 지독히 시끄럽고 지독히 크게 외치는 그런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태희 선생님이 이 편집자와의 대화를 하실 때 이 뒤에 사진들을 보는데 사진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린아이 사진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닥이네, 벽이네, 나무네, 커튼이네. 형식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한 3박 4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오늘 노탄이 눈물이 나요. 네. 잠깐만 무슨 말이야? 주책이다 어떡해.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은 마지막에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는 되게 행운아가 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형식과 이야기의 긴장감 사이에서 예술이라는 위치와 교육이라는 위치에서 줄타기를 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되게 그냥 언어 없이도 통할 수 있고, 어떤 보지 않고 찍는 행위라는 것은 찍는 행위가 부재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질 그런 달콤한 함정이 다 사라지고 덫이 다 사라지고 지금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어쩌면 이렇게 내가 실천하지 못해도 끝까지 놓지 않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사상에 대한 노력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쓴 어설픈 메모를 읽어드리면, 그렇게 필립의 시력이 떠나기 시작한다. 예술이 사는 그것을 찾기 힘들어. 예술이 사는 그곳을 찾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형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본능적 판단도 이제는 필요 없지 않을까. 노턴이 시작된 순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3일째로 넘어갑니다. 좀 빨리 할게요. 너무 늘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3일째를 보면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데, 막대기는 아주 커 보인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공간이잖아요. 사진 안은. 근데 이거를 부분으로 나누어 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런 사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 하늘과 대각선과 프레임 안에 사방을 채고 있는 나무들 막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작은 부분이 전체를 리드해내고, 그러다 보면 부분의 합이 전체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1이 2개 있는 것과 1 더하기 1이 2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공간의 확장,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3일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흘째 얘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지프 그룹들과 함께 하셨던 무브먼트와 개인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 예술이라고 부르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만들어진 한국 도자기를 보았을 때 같은 경험을 했었다. 내가 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대상인 사진은 내가 보기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계조를 지니고 있다. 본인 사진이죠.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경험의 물리적 부분인가? 이게 4일째 되는 날의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아까 많이 초반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요 메모한 내용이 이제 조금 아까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20개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여백이 많고, 이 여백이 많음은
선생님 편집을 자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의 이 짧은 편집을 안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정말 헤엄치듯이 사유하고 즐기고 그때 필요한 나만의 작은 무기를 꺼내 오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고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책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필이면 몇 권 남지 않은 이 책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근데 필립 선생님의 다른 책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필립 선생님의 제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구지푸의 책은 너무 어렵더라. 제가 구해서 읽어봤거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여기 책 벌써 나왔죠. 예. 필립 선생님의 또 다른 제자분이 저에게 대답하기를 그게 제대로 된 거야. 너 제대로 읽었어. 아무것도 몰라야 돼. 그러더라고요. 필립 선생님 사진도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해요. 좋은 거 같긴 한데 단순한 거 같긴 한데 모르겠고 근데 좀 좋긴 한데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사실은 자기 삶에 자기 사상을 온연하게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복무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행복한 존재인데 우리 필립 선생님 참 행복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노트를 많이 팔아서 이 책을 다시 찍어야겠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고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제가 사실 이 선생님의 책들을 만들면서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해하게 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궁금하신 것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신다고요? 하십시오. 저는 질문 좀 바보 같은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거랑 갑자기 같이 나누고 싶은 시가 있어서 선생님 정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사진을 보면서 저는 패턴 특히 지속의 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시 없는 삶이라는 책 속에 있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시랑 20페이지가 네, 20페이지가 한 편인데 그게 다 지속이라는 그 감각을 설명하는 데 20페이지를 써요. 근데 지속이라는 게 언어처럼 속도감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동시성을 좀 더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런데도 계속되는 그 감각을 말하는 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필립 선생님 사진을 볼 때 선생님이 슬픔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제가 이 지속해서 느낀 감각이랑 비슷한 감각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미스테리어스에 대한 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봤던 전시 중에 대답 없는 그림이라는 전시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나 필립 선생님 사진을 볼 때도 사실 그렇고 어떤 전시들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어떤 삶이 완전히 무력한 어떤 시간을 지났고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으로 계속 묻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필립 선생님은 이렇게 긴 시간 작업을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옆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셨고 그래서 필립 선생님의 사진은 선생님께 대답을 한 적이 있나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필립 선생님의 사진이 하고 선생님
하고가 이제 동격인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가장 큰 선생님이 필리퍼키스라는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작업해라. 작업해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작업을 해라. 작업해라. 왜냐면 끊임없이 저한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매 순간 모든 통화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모든 통화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암실은 있냐? 오늘 이날은 했냐? 사진은 찍냐? 그 얘기를 한 번도 빼뜨려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노탄이라는 책이 그것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답변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이렇게 눈이 멀 때까지 작업을 했다. 작업해라. 이 얘기 같거든요. 저는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질문하면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짤막한 왠지 저 지목하실 것 근데 저는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방금 대답해 주신 거에 답이 돼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책을 읽을 때부터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필립 선생님이 사진을 찍는 게 이분은 꼭 사진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진을 계속 이렇게 잡고 계시지? 이게 하나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일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 이제 직업이라면 뭔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늘 궁금했는데 방금 작업해라라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해결이 되는 느낌이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굳이 말을 하자면 어떤 자기가 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라던가 이런 수행의 방법 같은 걸로는 이분에게는 이 사진이라는 게 어떤 그 수단이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지금 방금 들어서 전 질문이 해결이 좀 저 혼자 내부에서 질문이 좋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사진 업을 하죠. 저는 이제 상업 이제 브랜드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술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상업 사진에서 있는 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고 또 근데 이건 예술 활동처럼 이미지를 찍으면 안 되는데 저의 항상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립 선생님 책을 이제 보면서 기술에 대해서 쓰지 않은 사진책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사진을.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안목 거기도 가져왔었던 거라.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인연이 있어서 지적을 하거나 우리 그럼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박태희 선생님이 늘 정말 근사한 또 터무니없는 좋은 책을 만드셔서 항상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책을 볼 때 항상 경외감이 있었는데 답이 됐어요. 독자한테 선물하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듣다가 저도 출판사 소장인데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분은 저기 일본에서 진정한 한류를 제일 먼저 소개하신 톤 우리 대표 김순복 대표님이고요. 다음 주부터 전시를 하십니다. 맞죠? 그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번에 토지 우리나라 토지 그 박경미 작가의 토지 정권을 일본어로 완역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셨는데 진짜 통역.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끝내세요. 없으시대잖아.
제가 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박태 선생한테 이 제안을 했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뭐냐면 되게 막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필립의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수준 이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막 복잡한 5만 가지 질문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서로 뭐 생각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아마 이 책에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뭐 의도가 어떤 게 뭐니 자기 사진에서 설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듣고 싶었냐면 정말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와 아마 겁나서 말을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 좀 잘못하다가 창피하기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인데 좀 그런 걸 기대를 했었어요. 저는 그닥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안 알고 좋은 거예요. 그냥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안 작업해라 좋다까지는 또 아니잖아.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작업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분은 평생을 같은 방식으로 진짜 한 뭐 60년 동안 이 35mm 라이카 가지고 그 35mm 흑백의 사이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픽스 시키셨어요. 그리고 계속 마치 뭐 스님이 이렇게 수도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오셨고 이 사진이 가장 가슴 아픈 건 그거죠. 이제 시력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헬렌 레빗의 사진을 브레슨 사진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을 하시는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겠죠. 그쵸? 뭐 흑과 백의 조화라든가 뭔가 이제 브레슨 사진 보면 굉장히 그쵸? 탁월하잖아요. 그냥 구도고 뭐고 정말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것들을 가진 데 비해서 헬렌 레빗의 사진은 훨씬 더 평범하거든요. 여기는 더 평범해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데서 흑과 백 그리고 회색이라는 그런 어떤 희미한 그 형태만 가지고 자동 카메라로 지금 누르셔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마 거의 마지막 작업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 사진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시는 마치 그 스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시듯이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거고, 박태희도 이제 더 이상 투쟁을 안 해도 되는 시점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막 감정적으로 막 겹쳐지니까, 마지막으로 앉아서 솔직히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어렵고, 이 책은 보고 봐도 어려웠고, 그때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어려웠고, 저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어요. 필립한테. 계속 수업 끝날 때까지 그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 잠깐 비는 시간을 쫓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한 학기 끝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다른 학기 필라델피아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더 있어야 되나 그 고민도 많이 하고 박태희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사진 한번 다 들고 가서 사진 좀 골라주세요 했다가 개쪽을 당한 거예요. 나는 네가 충분히 네 사진이 무엇이 좋고 뭐가 나쁘고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것을 꽝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하상할 때가 됐구나 하고 저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요. 근데 여기 평생 이제 그쵸? 필 선생님 옆에서 저 모든 작업을 그러니까 필립이 이런 지금 한근 선생님이 보여줬던 책이나 저런 책들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박태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갖다 받아서 다 이렇게 펼쳐주고 누가 이거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이거 사진책을 만들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사진 시장에서 너무 저게 돼 있잖아요. 진짜 뭐 저기 가치네. 진짜 질문하신대요. 네. 저기 질문하신대요. 죄송해요. 분위기를 주셔가지고 네네. 분위기 네. 좀 학생의 마음으로 좀 해보게 됐는데 저는 황금선 작가님의 책 수업을 한번 들었었고요. 언제? 엄청 옛날입니다. 이따 따로 이정현 선생님 수업도 들었던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인근에서 스튜디오 오프비트라는 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좋아해서 그 좀 쑥스럽지만 너는 뭐를 하는 사람이야라고 가끔씩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언젠가부터 이렇게 그냥 답변을 드려요. 아 저는 그냥 평생 사진을 할 건데 사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아 이게 사진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표현수단 중에서 사진만큼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왜 찍을까라고 한번 가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진에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 표현수단 중에서 이제 음악도 있고 뭐 글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다 기억의 재구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경험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건 이랬습니다라고 재증명을 하는데 사진만은 그 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재구성을 해서 만드는 사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순간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는 매체는 사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순간들을 담으면서 그거를 증명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사진으로 삶을 계속 살고 싶으니까 사진관도 운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사진 좋아하시는 제 주변의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책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추천을 많이 받기도 했고 했는데 그 말이 한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무인도에 덜컥 떨어지게 되면 그때 딱 한 권의 책만 골라야 할 때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사진관의 노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어떤 작가 선배한테 듣고 그 책을 덜컥 사서 저도 주변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책을 꼭 읽어봐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읽어봐 이 말밖에 못하고는 했는데 사실 그 사진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에 있는 그 노탄에 있는 게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사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실천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따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1분만. 아까 제가 글로 써보라고 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써보면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글을 써보면은 결코 글로는 사진을 제대로 뭔가 표현해내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진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건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꼭 한번 자기 사진에 대해서 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제가 추천하실 만한 책이 몇 권 마지막에 말씀하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이게 둘 다 좀 구하기 좀 힘든 책인데 하나는 클팅 사이즈 포토그래프라는 옛날에 그러니까 사진을 비평 번역본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절판된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 또 하나가 존 자코스키의 사진가의 눈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아마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나 미술 비평이나 그러니까 비평서라는 형태로 한번 써보면은 사진을 왜 은유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정확하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아까 집회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네네네. 처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이고 질문이 아니죠. 아니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리플렉스 찍어 놓으셨대요. 아 너무 재밌어.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거 끝나고 저희가 이제 뒤풀이 자리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뒤풀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인당 한 뭐 10,000원 정도?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저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최영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필립 선생님한테 제가 이 패널리스트들을 설명을 하면 신난다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용호 나 싫어하잖아. 그게 첫 마디였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선생님을 집요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에 계셔서 또 다른 이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 왜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싫어하는데 안 좋아한다는 만약에 거지.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파트너로 누굴 데리고 갈까 생각하면 용호를 데리고 가게 되겠어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두 번을 뭐라고 해야 하냐, 한 번은 위키드 가이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놈. 또 한 번은 스마트 보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졸음 방지. 작업을 안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광고 사진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광고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빚을 필립한테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설명이나 그런 임팩트라든가 모든 것들의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저는 여기서 왔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영감을 가져가고. 더 많은 얘기들은 뒤풀이에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궁금한 건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못하지.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되게